자, 노트 꺼내시고요. 필기하고 교재 보고 이쪽 칠 때도 이쪽 칩시다. 제목은 여기 156쪽 메디에 보니까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나오네. 저거 안 잘리겠지? 잘리냐? 더 오른쪽으로 가. 아이고, 직접 말까요? 직접 일어났어. 어디요? 이거 잘려요? 아니요. 안 잘려요. 감사합니다. 저기 기준으로 해야겠다. 요거 안 잘리는 거 확인해. 딱 여기 딱. 땅만 떨어져? 네. 오.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이게 뭔 말같지도 않아서 그런가 싶겠지만 뭐 정보라고 하면 왠지 0과 1이 있어야 돼갖고 프로그래밍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비슷한 현상이 우리 생명 시스템, 생명체에서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1번으로 나와 있는 유전자와 단백질입니다. 물어보죠. 우리 세포안에서 우리 중1 때 배웠죠. 교육관에서 안 배웠구나. 근데 알긴 알 거라. 앞에서 배웠어요. 통과원에서. 저희도 배웠어요? 예, 통과원에서 배웠어요. 우리 세포 중에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속 이거는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메인 컴퓨터 역할. 핵 이것들. 근데 대답을 했잖아요. 틀리긴 했지 않아요? 근데 그 핵은요, 핵이 있는 생명체도 있고 핵이 없는 생명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핵이 있는 거에 맞춰서 합니다. 이건 배웠다. 핵이 있는 생물. 중1 우리 분류 체계에서 배웠어요. 동물. 이 핵이 있는 생물 중에 하나이지. 핵이 있는 생물. 진핵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핵? 진핵. 그게 어디요? 예. 핵이 없는 생물. 원핵 생물 걔 배웠던 거 기억나냐? 그게 아무도 왜 저걸 진핵이라 해요? 핵이 없는 생물을 원핵 생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동물의 5개 동물은 생물 5개 배웠을 때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동물계, 식물계 배웠어요. 원핵 아니야? 그 중에서 원핵 생물계를 제외하면 되겠지. 나머지 4개. 네. 이 4개가요. 핵이 다 있어요. 그 4개를 각 한 그릇 묶어서 진핵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핵 생물이랑 단어를 배운 거 맞죠? 막 배웠어요. 근데 왜 기억이 많이 안 나요? 3년 전에 기억. 그 원핵 기억나잖아요. 그 진핵이라는 단어를 그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어요. 그 반면 나머지 4개는 핵이 있어서 진핵 생물이라고 불러요. 라고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진핵 생물은 핵이 있다는 거거든. 좀 구조를 좀 볼게요. 이 세포 안에 진핵 생물은 세포 안에 뭐 동물 세포, 식물 마찬가지로 핵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3학년 때 배웠어. 우리 핵 속에 뭐 들어있다고 그랬어? 유전정보? 너무 깊게 갔다. 우리 3학년 5단원만 생각해보자. 세포 안에 엄마와 아빠로 하나씩 물려받는 DNA? 그 DNA가 뭉쳐져서 염색체라고 배웠었지. 기억나십니까? 그 염색체를 좀 풀어보면은 DNA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핵 속 안에, 핵 안에 두 가닥으로 해. 우리 DNA가 이중나선 구조임은 통합과학 앞쪽에서 얘기했었어요. 얘를 우리가 DNA라고 이야기했어. 이 DNA를 포함해서 한 가닥으로 구성된 RNA가 있었고 그 두 합쳐서 핵산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구나.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근데 이 DNA를 좀 뜯어보니까 근데 우리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그거 넘어가시고요. 이 DNA를 좀 쭉 풀어보면은 이 두 가닥의 DNA 안에 모든 부분이 아니라 특정 부분이 이거 파란색. 근데 핵이 저 작은 거 말하는 이 핵.
우리 핵 안에 뭐 라이보솜도 있었고, 세포 안에 라이보솜이 있었고, 마이토콘드리아 있었고, 식물 세포의 경우에는 염록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또 골지체, 소포체, 너무랬지 놈들은 아니 그거 앞에 거 같은 경우는 라이보솜이랑 너무 많이 들었어. 비슷한 거 있었는데. 라이보솜 이번에 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DNA 이 전체 가닥 중에서 모든 부분이 아니라 일부 부분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유전자 1번이라고 얘기할까? 유전자 1번이 있고 또 다른 부위에 또 유전자 2번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는 그냥 이 유전자로부터 우리의 형질이 늘어난다라고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 어떤 부분은 어떤 유전자고 1번, 얘는 유전자 2번. 따로 그린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DNA 가닥에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부분에만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우리의 형질이 다르게 마련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형질이 왜 다르게 마련되냐? 이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만나요. 다시 그럼 유전자로부터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번 유전자로부터 단백질 1번이 만들어지고 뭐 유전자 2번으로부터 뭐 단백질 2번이 만들어지더라. 되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인해서 우리의 형질이 드러나더라. 되십니까? 단백질이라는 용어를 바뀌봅시다.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형질이 드러나더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 색깔 보면 우리는 좀 노란색 계열, 그다음에 저기 아프리카 지역이나 좀 열대 지방에서는 흑인들만 보통이잖아. 그분들 피부 색깔 다르지. 왜? 피부 색을 결정한 유전자가 우리와 달라서 만들어진 단백질로 다르더라. 그래서 피부 색깔이라는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뭐 나는 뭐 유전자는 뭐 특정 부위 다 적어놨는데 이 정도만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각 유전자에 이 형질을 드러내는 뭐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돼 있다. 1번째 해볼까? 떨어지게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유전자에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돼 있다. 난 지금 진핵생물의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원핵생물이랑 진핵생물의 차이점은요. 이 핵막이 있냐의 구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핵산, DNA 이런 애들이 핵이라는 핵막에 둘러싸여서 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핵막 없이 이 핵산이 세포질을 동동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말로 쓰긴 하는데 그냥 넘어가시기로 하고. 됐어요. 그러면은 2번에 유전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유전형질이 나타난다. 이거 우리가 발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전형질의 발현 과정.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읽어볼게요. 우리 이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다른 형질이 발현되겠지. 근데 그 유전자에 정보가 저장된 정보의 차이는 이 유전자, DNA에 저장된 유전자, 거기에 뭐의 차이일까? 우리 DNA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로 쓰잖아. 근데 그 염기의 종류가 DNA에서 4가지가 있었어요.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타이민. 그건 RNA이고. 아니 유처럼 생긴 거. 그
유라실 그 RNA잖아. 아닌데 그럴 수 있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네 가지 있었지. 뭐야? 그 네 가지의 연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통과원 앞쪽에서 우리 DNA, RNA 배웠지.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그 연기가 배열된 순서에 따라서 연기가 배열된 순서 네 글자로 연기 이게 서열. 하나 맞췄다. 그래서 첫 번째 쉽게 얘기하면 일단 유전자의 저장된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드러나는 형질이 다를 거야. 맞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다른 말로 DNA의 뭐에 따라? 염기서열에 따라 ATGC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저장되는 유전 정보가 달라질 거고 저장되는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형질이 달라질 것이다. 되십니까?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밑에 계속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쓸 공간이 없어서. 자, 동그라미 2번. 그렇다면 얘들아, 이 염기 서열의 차이에 따라서 유전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겠지. 유전 정보의 차이에 따라서 이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차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달라지겠지. 그럼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달라지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의 차이가 생기겠네. 자, 어떤 느낌이냐? 피부 색을 얘기하자면은 뭐 우리는 약간 노르기리아 그런 색깔 나올 수도 있고 저희 흑인들은 검은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유전 정보의 차이인데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요. 만약에 이 단백질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야. 그럼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저장돼 있을 건데 그 정보에 이상이 생겼어. 그럼 미사일 발견해서 그럼 그 정상적인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심각한 경우에 죽거나 그나마 운 좋다면은 좀 유전적인 병을 태어나야지. 뭐 유전병이란 말 들어봤잖아. 생명도 얘기했다시피 그것처럼 뭐 차이가 있어서 우리 형질 차이가 좀 드러나긴 드러나지만 좀 안 좋게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유전 정보에 이상이 생기면은 단백질에도 이상이 생기겠죠. 여기서 유전 정보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는 그 정상 단백질, 그러니까 유전 이상이 생겼다면 염기 서열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바로 치고 밑에다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겼다는 건데. 근데 여기 뒤에서 전사번역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 염기 서열이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일단 얘기했지만 염기 서열 세 자리가 결정나거든. 결정나는데 만약에 뒤에 한 자리가 바뀌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뀌어도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니야? 그래서 이 염기 서열 바뀐 것 자체는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상은 나올 수 있잖아. 그 같은 논리로 이게 유전 정보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유전병이 걸릴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좀 제대로 얘기할게요. 유전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전병 발생 가능. 대표적인 유전병으로 알비노를 물어봤어요. 피부 허용으로. 알비노증이 있고요. 유전병입니다. 그다음에 남모양 좌표율 빈혈증.
우리 적혈구 모양이 원래 가운데 오만 모양이잖아. 근데 그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단백질 헤모글로빈은 또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 헤모글로빈을 만든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모양이 나만큼 휘어 있어요. 모양 적혈구의 모양이 바뀌어버리니까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돼서 빈혈이 되는 거야. 앞모양 적혈구 빈혈증. 뒤에도 자세하게 있어요. 됐습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 생명체 핵 안에는 DNA가 있고 이 DNA는 특정 부위에 단백질을 저장하는 유전자가 있더라. 그다음에 이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자 다시 얘기하면 DNA 염기서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형질이 들어가더라. 만약 이 형질에 대한 정보, 유전자의 이런 정보에 이상이 생기면은 다른 말로 염기서 이상이 생기면은 단백질도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유전병이 생길 수도 있더라.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156쪽에 1번, 2번, 3번 얘기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유전자 단백질 A 제목 있었는데 똑같아서 1번을 했고요. 자, 다음 B 제목으로 해가지고 뭐로 나와 있어? 세포에서 유전 정보 흐름. 그러니까 유전 정보 흐름만 적어볼게요. 일단 제목 쓸칸 내꺼놓으시고요. 1번은 제목 쓸칸 내꺼놓으시고요. 자, 우리 DNA를 생각합시다. 또 우리가 아까 DNA에 저장된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흐름을 보면은 우리 원래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이 DNA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맞아? 근데 DNA로부터 바로 단백질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DNA는요 이게 원본이란 말이야. 근데 원본 가지고 바로 단백질 만들어버리면 얘 다치면 얘 손상되면 어떡해? 그게 못 만들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이 DNA 전체 중에서 나 지금 이 단백질 필요해. 요 부분만 따로 복사를 해요. 그거 가지고 단백질 만들어요. 이 부분만 복사해서 단백질 만들어졌잖아. 그 복사된 부분 걔가 RNA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긴 DNA 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자 부분을 RNA로 만들어냅니다. 복제해내요. 그럼 그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그럼 우리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유전정보 이렇게 흘러가지. 이 흐름, 이 원리 자체를 1번 제목에 생명 중심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학을 좀 한다면 저 영어 모르면 나가셔도 된다는 생명 중심 원리.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이야기해요. 센트럴 중심. 그리고 중심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대로 할게요. 용어대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진 과정이 있지. 이 과정 자체를 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십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으로 해가지고 전사부터 할게요.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몰라도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전사는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 사실 이 생명 중심 원리는 우리 고등학교 4학년 1학기 때는 생명과학 선택 과목으로 생물의 유전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 정도는 알고 그 수업 들어라. 들을 거면 들어라. 선택 과목이라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과정이고, 우리는 지금 이 DNA가 핵으로부터 주변과 분리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 진핵생물에게서는요, 이 전사 과정이 핵 안에 들어갑니다. 장소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얘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핵에서. 핵 속에서 일어난다. 쉽게 생각하면 핵 속에 DNA가 있으니까 DNA에서 RNA 만드는 과정을 핵안에서 만듭니다. 두 번째 번역 과정이에요. 번역 과정은요. 이 전사로부터 만들어진 이 RNA가 뭐가 되는 과정?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과정. 얘도 핵에서 일어나는 거 끝나면은 단백질 합성 장소 기억나요? 세포 소기관 넣었을 때 어딘가요? 한 명은 얘기했다. 방금요? 세포 소기관에서 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면 핵산의 종류 얘기할 때 DNA, RNA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DNA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랬고 RNA는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지? 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했잖아. 단백질 합성 없잖아. RNA부터. 그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했잖아. 단백질 합성 장소 라이보솜입니다. 근데 이거 라이보솜은 일반적으로 핵 밖에 있잖아. 이 세포 안에서 핵 바깥쪽 공간 세포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번역은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으로부터 번역 과정이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교실 밑을 좀 치고 들어갈게요. 지워도 돼요? 볼게요. 자, 유전자랑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핵 속에 DNA에 저장되어 있고, 이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위. 이 용어 자체는 우리 중3 때 배웠어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맞아, 얘기했다시피 각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되더라. 이런 정보에 따라 다른 말로 DNA의 염기 서열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되더라.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이 밑에 나와 있고요. 자, 볼게요. 핵이 있는 세포, 무슨 세포? 진핵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핵세포에서 DNA는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핵 속에 있으면 이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단백질 핵 속에 있으면 세포가 일어날 때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거 중학교 때 뭐지? 갑니다. 염색체를 이루는 하나의 DNA는 하나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하는 거지. 됐나요? 자, 두 번째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자, 여기도 보면은 유전자, 단백질, 형질의 관계라고 했는데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 형질이 드러나고 있었지. 맞습니까? 자, 예시로 지금 멜라닌 합성 요소라는 멜라닌이라는 요소가 이 단백질로 인해서 우리 피부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멜라닌, 흑인들 얘기했을 때 멜라닌 효소 있죠. 멜라닌 차이. 근데 너네가 좀 용어를 좀 오해하는 게 지금 유전자의 이름 보면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로 되어 있지. 멜라닌 합성 요소. 얘 멜라닌 아니에요. 그냥
얘로부터 멜라닌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너네 사실 틀리는 거야. 얘 멜라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있는 유전자는 이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많이 만든대. 근데 밑에 있는 비교적 적게 만든대. 그리고 얘는 합성 요소가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당연히 적게 만들어지겠지. 멜라닌이 많이 합성될수록이요 우리 피부색이 짙어져요. 그래서 뭘까? 이 많은 양의 멜라닌에 의해서 이 당나귀 털 색깔이 진해졌지. 반대로 적게 만들어지니까 흰색 달랐을 때 형질 차이가 나타나더라. 됐나요? 이건 내가 저기 대학교 다닐 때 이 유전학이잖아. 유전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전학 교수님 첫 수업 때 나한테 우리 수업하면서 얘기하셨던 게 유전자는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당한 양이 발현되어야 된대. 그래야 정상인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당한 양이 발현돼야 된다. 양이 발현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뭐니 해보시냐면은 적절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장소라고 해야 될까? 우리 지금 여기 두피 있는 세포에서 머리카락 만들고 있잖아. 이거 얼굴에서 많이 나는 얼굴에서 나는 좀 이상하지 않냐? 털이 이렇게 보이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체세포 안에요 똑같은 DNA 들어가 있어요. 46개 다 들어가 있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입속에 아밀레이스, 얘 단백질이거든요. 아밀레이스도 유전자에서 만들어져요. 이 피부 세포 안에도 아밀레이스 만든 유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밀레이스 나와. 아밀레이스 나와. 이상하잖아. 적절한 장소에서 나와야 되고 적절한 시기. 밥 먹을 때 침 나와야지. 맞아요? 자고 있는데 침 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자고 있는 침 나오긴 나오지. 그리고 또 적절한 양.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좀 많이 나오면 좋겠지. 운동한 침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그 지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3번 유전자 이상. 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은 다른 말로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은 효소가 안 만들어지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 서술형 쓸 때 조심하세요.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제일 편해. 수업할 때. 생명 중심 원리 나와 있습니다. 생명 중심 원리 교재에도 몇 표씩 있는데 한번 치고 자,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정보의 흐름 DNA에 저장된 유전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 뭘로 만들어진다? 단백질로 만들어지더라. 되십니까? 사실 뭐 학교마다 RNA도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RNA만 해도. 근데 그 세 가지 종류가 그 과정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혹시나 나온다면은 나중에 학교에서 나온다고 하면 챙겨드릴게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156쪽 정리해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또 필기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내가 두 번째, 셋 유전 정보의 흐름으로 제목 달아드렸고 1번으로 생명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그렇다면은 DNA로부터 RNA 만들어지고 그 RNA로부터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 알겠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해가지고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보호. 우리 유전 정보라고 그냥 DNA 그 염기설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염기설
해봤자 ATGC 그 차이잖아. 그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 그 자체를 얘가 이 단백질을 만드는 하나의 부호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전 부호라고 이야기해요.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뭐에 따라? DNA의 염기 서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지. 더 적고 이거 유전자는 DNA의 염기 서열에 따라 달라져요. DNA 염기 서열을 하면은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야, 이 수순대로 외우라 한 이유 있었지. DNA 이중나선에서요. 아데닌은 타이민끼리만 결합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끼리만 결합합니다. 자, 두 번째 유전 부호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염기서열이 뭐 A, T, G, C, C, T, A, G, C 막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여기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생겨. 그럼 이 염기 하나가 우리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 결론 아미노산 이 염기선부터 아미노산을 합성을 할 거란 말이야. 어떤 느낌이냐면요. 좀 복잡한 얘기예요. 얘로부터 RNA를 만들어요. 그럼 그 RNA가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단백질 섭취하잖아. 그럼 그 안에 여러 아미노산 들어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몸속에 있는 아미노산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붙는단 말이야. 겹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몇 개의 염기 서열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갖고 오냐? 이 문제가 있어요. 몇 개의 염기 서열이 갖고 오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염기 서열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이 염기서열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A, T, G, C 네 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키키한 네 가지 아미노산밖에 못 갖고 오지. 우리 아미노산 몇 종류 있는데? 아미노산 몇 종류 있어? 20개 있잖아. 왜 어렵지? 그러니까 한 자리가 하나의 아미노산 갖고 온다고 하면은 키키한 아미노산 4개밖에 못 갖고 와요. 그럼 20개 다 못 갖고 오잖아. 탈락. 또 만약에 두 자리가 하나의 아미노산 갖고 온다고 하면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A, T, G, C 4가지 오지. 두 번째 자리도 4가지 오잖아. 또 16가지잖아. 16가지인데 20가지 아미노산 채워져? 못 될 거고. 그럼 세 자리가 하나의 아미노산 갖고 온다고 하면은 그럼 64가지네. 64가지 있지. 가능은 하지. 가능하죠. 64가지 염기설이 생기니까 그럼 하나씩 가져오잖아. 실제로요. 처음에 얘기할게요. 이 염기서열이 최소 3자리는 있어야 하나의 아미노산을 갖고 올 수 있겠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4자리도 될 거고 5자리 되잖아.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3자리가 결정합니다. 일단 2자리까지는 안 되잖아. 부족하잖아. 실제로 이 64가지야.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염기서열 조금 달라도 똑같은 아미노산 나온다고. 이 서열이 달라도요.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 서열이 달라도요. 갖고 오는 아미노산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뭐 말하고 싶냐면 이 서열은 이런 아미노산 갖고 오고 이 서열은 이런 아미노산 갖고 오고 외울 필요 없다고. 왜? 다 주거든. 다 주거든. 자, 그래서 우리 유전 부호라고 하면 이 세 자리가 결정하겠네. 그래서 이 유전 부호를 다시 얘기하면은 몇 자리? 세 자리. 세 개의 염기 조합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괜히 적었다. 일단 전자 번역 과정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거 정치하고 들어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DNA 한 가닥이에요. DNA 한 가닥. DNA의 이 세 가지 염기서열을 보고 아까 왜 전사회라는 거 했잖아. 얘를 바탕으로 RNA가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얘랑 이 A, T, G의 상호적인 염기로 RNA가 합성돼요. 그러면 이 A, T, G로부터는 RNA가 결합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RNA 타이밍일 수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에 유라실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타이밍과 상호적인 RNA는 그대로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구아닌과 상호적인 사이토신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DNA의 A, T, G로부터 RNA는 U, A, C 이렇게 합성됩니다. 타이밍을 조심하면 되네. 타이밍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DNA 염기는 A, T, G, C, RNA 염기는 A, U, G, C 이 순서로 외우고 있어요. 그만 됐다고 치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럼 그 논리로 해보면은 전사가 C,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타이밍,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 속도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될 거 아니냐. 그리고 같은 논리로 이 RNA에 있는 이 UAC라는 염기로 어떤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지 맞아요? 마음에서 일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럼 얘도 어떤 일종의 부호가 될 거고 이 RNA도 이 부호지 아니야? 염기서열돼 있으니까 이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DNA에서의 이 세 개의 염기조합 RNA에서 이 세 개의 염기조합 이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요. 잘 틀리네.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DNA에서의 이 세 자리 염기조합 있지. 이건 용어가 좀 쉬워요. 세 개의 염기조합, 삼염기조합이라고 그래요. 작년에 이쪽 학교에서 여기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내신 보니까 다른 용어를 얘기하지 않는데 이 삼염기 조합을 다른 말로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해요. 트리플 세 개. 트리플렛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삼염기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염기 조합은 어디에서? DNA에서. DNA에서의 그 염기조합을 세 개의 염기조합을 삼염기조합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하고요. RNA에서는 이 세 개의 조합이 있지. 얘를 두 글자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돈은 이 RNA 만들어진 RNA에서의 세 개의 염기조합을 코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다음에 그럼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요 이 ATG로부터 UAC가 만들어질 거고 이 UAC를 통해서 어떤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고양이도 똑같고요, 개도 똑같고요, 저희는 세계도 똑같아요. 생물 종에 상관없이 이 염기서열이가 얘가 만들어지고 동일한 아미노산 만들어집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우리 교육과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3번은 동그라미 생각할게요. 이 모든 생명체가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ATG면은 DNA가 ATG면은 RNA일 거고 얘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한 부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자. 이게 만약에 생명과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일부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는 저기 나와 있거든요. 본 학교 따라가시고요. 그러면요, 제가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동이라고 쓰고 있다는 소리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생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아 이거 보고 우리 원래 하나의 똑같은 생명이었어. 우리의 조상이 똑같다는 소리야. 이게 하나의 공통조상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의 공통조상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우리 그 중일 때 저기 진화 배웠잖아. 진화 갈라파고스 빈치세 뭐 부리만 달라지고 뭐 해가지고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어진 환경에 맞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종이 나오고 그게 누적돼서 지금 수많은 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까지 그러니까 너네 많이 헷갈려하는 거는 삼점기 조합이랑 코동 DNA RNA다. 그 다음에 왜 세 개인지는 여기 뭐 플러스 강의 3번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렇구나 알고 계시면 되는데 뭐 서술형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최소 3자리는 돼야 되는데 까보니까 3자리 들어가 해슈. 자 이제 마지막 교재 3번으로 나와 있는 윤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인데 쓰기 귀찮잖아. 전사 번역 과정. 전사가 번역 과정. 자, 표가 안 나왔지. 이건 그림으로 좀 쭉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DNA 몇 가닥? 두 가닥.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건 알죠. 그건 알지. 자, DNA가 두 가닥으로 됐습니다. 한 가닥에도 염기사가 쭉 있을 거고, 그다음 다른 가닥에도 쭉 있을 건데 마구잡일까? 노. 제 머리는 상부적으로 결합해 있잖아. 그래서 그 염기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 적어봐요. 어떤 가닥이 C, G, T, 그다음에 GGT. 쌤 만든 거예요. 내가 참고했어요. GGT, TAT 이렇게 연결돼 있대. DNA의 어떤 한 가닥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밑에 가닥에 염기서를 써보세요. 근데 RNA로 바꾼 거 말고요. DNA 한 가닥, DNA 두 가닥이니까 이 가닥에서는 DNA 염기서를 줘야겠지. 이걸 먹어요? 응? 예, 이거 넣어주십시오. 뭐 숫자로 넣어주실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색깔. 색깔 검정색으로 주십시오. 네. 지금 그 상부적인 변화를 언급하고 싶은 게 아니라서 지금 쓰려고 복습형. 생각이 날 모르겠는데. 다 적었어요? 기다려봐요. 기다려주세요 하면 기다려주세요. 좀 친절하게 예? 언제 다 적었어요? 빨리빨리 거예요? 또 던져!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목에서 뭐가 올라왔어. 아까 아침 먹고 아침에 먹은 뼈가락 인가? 자, 사이토신과 결합하는 구아닌과 결합하는 사이토신. 다시 DNA가 타이민과 결합하는 아데닌이고요.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되십니까? 예. 다 맞게 적었나요? 네. 좋다. 자, 근데요, 우리 DNA로부터 RNA가 합성될 거란 말이야,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전사라고 이야기했었지. 복습형. 얘들아, 이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핵 속에서. 핵에서 일어나요. 됐어요? 그러면요, 나도 궁금한 게 있어. 아까 내가 DNA를 내가 설명할게. DNA 한 가닥밖에 안 걸렸거든. 이 한 가닥으로부터 RNA가 만들어져. 여기서 궁금한 질문. 누구 쓸 거예요? 아까 DNA 한 가닥 그려놓고 RNA 전사 그렸거든요. 그걸 안내선 그렸잖아.
DNA 돌아가잖아. 뭐 쓸 건데? 위에 거 뜨거 쉽게 생겼어요. 그건 다 달라요. 뭐야? 내가 너를 편의상 위로 잡아놨지. 편의상 위로 잡아놨지. 위에 그냥 돌아가 있으면 얘가 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말하고 싶냐면요. 유전 정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장, 이 한가닥에 저장될 수도 있고, 그럼 밑에 이렇게 저장될 수도 있어요. 유전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 주죠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얘기할 때는 나 이 위에 거 말고 밑에 걸 쓰고 싶어. 밑에 걸로부터 안에 얘를 전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지. 그냥 얘를 통해서 RNA를 합성하고 싶어. 그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라고 해서 주형 가닥이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안 줘요. 그러니까 전사에 사용돼요. 이걸 가닥 1번, 가닥 2번 줘놓고 RNA 염기서를 주거든. 이 RNA 염기서를 보고 이 둘 중에서 전사에 사용된 가닥은 누군지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봐봐. 우리 아까 전사할 때 얘의 상부적인 RNA 염기가 결합하면서 생긴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나 이 밑에 줄을 주형가닥으로 썼다 했으니까 만들어지는 RNA 서열은 구아닌과 상부적인 사이토신, 사이토신과 상부적인 구아닌, 아데닌과 상부적인 유라신이다. 타임이 아니다. 왜? RNA 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빠르게 갈게요. 이렇게 됩니다. 글씨가 커져버려. 됐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주형 가닥을 통해서 RNA가 생성됐잖아. 근데 이 안 쓰인 이 가닥 있지. 그러니까 주형 가닥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주형 가닥이라고 해요. 아니면 밑에 써서.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 유라신에 나와서 그런가? 근데 그대로 안 해. 그다음 비주형 가닥이랑 RNA 서열벌. 티만 먹고 살아. 맞아요. 똑같이 유라신하고 똑같이. 생각을 내면 되겠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요, 나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염기 서열이 제시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 염기 서열 이거다. 얘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 한 가닥, 그 단백질 만들어지는 이 DNA 가닥이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요 비주형 가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할 때 왜?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거든. 이거 보면 이게 구안이니까 이 생각해야 되잖아. 귀찮은 거야. 그 얘는 타이밍을 유라시로 바꾸기만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실제로 우리 생명과학 연구할 때요 비주형 가닥을 제시해 놓습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보자. 똑같은데? 됐어요? 네. 요거 은근 문제 풀이 잘 쓰여야 돼요. 비주형 가닥에서 타이밍을 바꾸면 돼요. 확실히 이게 아까 거보다 재밌는 것 같아. 오, 그래? 아까는 너무 재미없어. 로직을. 됐어요? 자, 그럼 이 RNA로부터 조금 빨리 얘기할게요.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질 텐데, 일단 이 RNA로부터 번역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텐데, 우리 번역은 세포 찌르들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몇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 3개 염기. 그러면은 우리 뭐 선생님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통합과학에서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는 실제 이 3개 중에서 번역을 시작한 서열이 있어요. 그거는 통합과학에서 안 다룹니다.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단 번역은 RNA의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왼쪽 첫 번째부터 3개씩 끊어가면 되더라. 그럼 이 3개씩 끊어가면 C, G, U에 대한 아미노산 1번이 있겠지. 그러니까 A1이라고 적을까? 무슨 아미노산인지 몰라요. 이거 문제에서 줘요. 아. 그 다음에 또 G, G, U에 의해서
어떤 아미노산 두 번째가 만들어지겠지. 그다음에 또 UAU에 의해서 뭐 또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거야. 뭐 우연에 의해서 얘랑 저장하는 얘가 저장하는 아미노산, 얘가 갖고 있는 아미노산 같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일부러 내가 그걸 적은 이유가 보고 적은 이유가 있어요. 세 개 다 달라요. 근데 얘들아 지금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면서 얘는 이렇게 결합 할 거란 말이야. 어머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무슨 결합? 사이의 결합. 아무도 몰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잖아. 이 펩타이드 결합이 무수히 많이 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근데 몸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아주 신났거든. 그냥 맞출 줄 알았는데 틀려버리더라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은요 모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번역된 직후는 이 모양이 있어? 없어요. 그냥 아미노산이 줄로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형태란 말이라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앞에서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지면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추게 되면서 비로소 단백질이 되더라. 사실 뭐 여기서 이까지의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접히고 구부러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얘요 CGU요 아르지닌이라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글라이신이고요. 얘는 타이로신입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혼자만 해볼래? 158쪽. 중간에 GL 뭐예요?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요? 왜 적어도 158쪽 보시면 중간에 코돈표 나와 있냐? 이거 보고 얘기하시면 얘들아 CGU 찾아볼래? 이거 지금 세 자료 나와 있고 CGU 찾았나? 네. CGU. 그래서 뭐 CGU 너 말고요. 그다음 CGC, CGA, CGG 다 아르지닌. 지금 옆에 있는 페니랄라닌, 유신, 세린, 프롤린, 타이로신, 히스티딘, 글루타민이잖아. 이 아미노산 이름이에요. 20가지 아미노산 이름이에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좀 제발 좀 잘 들어주시면 안 돼요? 158쪽 얘기 안 했냐 내가? 의견 8쪽인 줄 알았어요. 158쪽 중간에 코돈표 나와 있잖아. 네. 그러면은 지금 페니랄라닌, 유신, 세린, 타이로신, 프롤린 나와 있잖아. 이거 아미노산 이름이거든요. 20종류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다 줘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CGU 보면은 아르진 나와 있거든. 너네는 어떤 수준으로 너네는 어떤 수준으로 보냐면은 만약에 CGU였어. 근데 이상이 생겨서 뭐 있을까? 그래서 GCC가 합성됐어. GCC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아미노산 종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GCU 알라닌 합성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이거 보고 아미노산 바뀌구나. 그럼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이 낮겠지.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CGU에서 CGC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CGU에서 CGC 바뀔 수 있지. 근데 그건 같잖아. 아는 종류 같지.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 지겠지. 아까 얘기했었지. 좀 흐름이 이해되세요? 사실요 저요 이 코돈 세 자리 저도 다 못 외우고 있어요. 피케아 아미노산 20개 이름도 다 알고 있고요. 구조 알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까지 원하지 않아. 이름도 원하지 않아. 나한테 원하는 거는 글루타민? 염기 서열이 바뀌었을 때 아미노산도 바뀌냐 안 바뀌냐 이 정도는 이 표를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노란색 표에 연결 멈춤 있잖아. 너한테 원하는 거 수준은 아닌데 시작을 몰랐다 했잖아. 시작도 보면 AUG라는 점이 있어요. 메사인이라고 있는데 시작하고요. 끝도 알아야 되잖아. 이 노란색 나와 있는 세 개의 연결이 있지. UAA, UAG, UGA. 얘 나오면은요 합성 끝나요. 그 서열에 따라오는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번역이 종결됩니다. 너무 좋은데? 됐어요?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는 이 번역을 시작하는 코돈이 있고요. 딱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번역을 끝내는 코돈이 3개 있거든요. 참고로 적어 놓을게요. 자, 번역을 시작하는 코돈, 게시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시 코돈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번역을 시작하세요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A, U, G입니다. 쌤 U라시는데? 코돈이라고 했잖아. 코돈. 이 AUG는요, 얘가 갖고 오는 아미노가 하나 있어요. 얘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갖고 옵니다. 그럼 저거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너네 수준에서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단 RNA의 가장 왼쪽 첫 번째 연기부터 번역된다고 나온다 그랬지.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시작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의 모든 단백질의 첫 번째 아미노산은 메사이오닌이겠지. 그다음 두 번째, 또 이제 시작을 알았어. 끝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종결 코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번역, 종결, 끝내자. 3개가 있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U, G, A, U, A, A, U, A, G 3개의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걸 외웠어야 되거든. 이게 생명학 2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다음에 생물 유전 가면은 그때도 외워야겠지만 그때 어떻게 외워요? 원시는 뭐 우각거리고 불 볼 거 아니에요. 불 보면 우와 그러나 불 맞아보면 아 뜨거 우악 하면서 외울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한 개 더. 아까 게시 코드는 AUG는 메사이오닌을 아미노산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 외우실 것 같아요. 얘네들은요 아미노산 안 데리고 와요. 아미노산 안 데리고 와요. 아니 쌤 무거워 가지고 외우실 것 같잖아요. 이거 외우고 있으면 뭐 나쁘지 않은데 아니 감당 안 한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이런 코돈이 있으면은 각 땅에 맞는 아미노산에 와가지고 결합할 거 아니냐. 근데 얘가 오잖아. 그러면요 라이보솜에서 너 왜 안 갖고 왔어? 끝내라는 거구나.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이보솜과 그 폴리펩타이드가 붙어있거든. 번역 동안에는 이 폴리펩타이드가 붙어있는데 얘가 오면서 폴리펩타이드와 번역이라는 이 라이보솜의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접히고 구부러지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됐습니까? 네, 끝! 수고하셨습니다. 저는